네, 맞아요. 기록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데다가 벽을 만들고 바닥 만들고 지난번처럼 또 오브젝트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좀 분담을 좀 해보시면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학교 만들더라도 누구는 과학실, 누구는 미술실, 누구는 뭐 강당 혹은 운동장 이렇게 영역을 나누시면 몇 분이서 이렇게 하나씩만 만드셔도 이게 학교가 하나가 다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분담해서 하시면 이거를 매번 수업할 때마다 아이들 들어와서 참여하게 하는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어서 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나는 그러면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거를 채팅창에다가 한번 쭉 남겨봐 주세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중복되는 거는 막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 수업에 안 들어오셔서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알아서 이제 나중에 사후에 남은 거를 골라서 가지시라고 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요. 저는 화면 공유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잽으로 들어가서요. 어, 스페이스 만들기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잠시만요. 일단 창은 자, 오른쪽 부시 방향에 보시면 스페이스 만들기라고 되어 있고요. 제 거 아마 얼굴이 가려서 좀 안 보이시면 손으로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셔서 내리셔도 돼요.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보기 싫으시면 치우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 화면 전체를 좀 보고서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우측 상단에 스페이스 만들기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잽에 들어오셔야 돼요. 저도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요, 이렇게 많이 있는 템플릿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혹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공간으로 찾아서 만들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들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혹은 내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다. 수정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쓰는 하면 자, 여기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보시면 빈 맵에서 시작하기 라고 되어 있고 망치 그림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로 들어가면 아주 아무것도 없는 큰 맵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셔서 빈 맵에서 시작하기라고 하고요. 이름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나는 채팅창에 혹시 남겨주셨나요? 나는요. 과학실 만들게요. 아니에요. 저는 미술실 만들게요. 아니요. 저는 강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교실 할게요. 운동장도 괜찮고 뭐랑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상의를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그 공간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분들도 이 공간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과학실 혹은 뭐 영상실, 교무실, 뭐 휴게실, 강당, 뭐 영화 관람실, 뭐 이런 이름, 카페 이런 이름을 지어서 볼 수 있게끔 보여주시면 돼요.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자, 저는 강사님, 일단 네. 강사님, 저희 그럼 지금 교실을 만드는 건가요? 만들고 싶으신 주제를 하나를 정하세요. 교실도 괜찮고, 운동장도 괜찮고, 강당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이름이 조금 다르는 게 좋겠죠. 그러면 교실을 만드시면, 또는 교실 클래스 101, 다른 분은 클래스 201, 뭐, 103, 뭐 이렇게 교실 이름을 다르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음, 어떤 게 좋으실까요? 강의실의 종류를 분리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같은 강의실을 만들 때 어차피 스타일이 다를 거니까 번호만 뒤에 바꿔가지고 A, B, C, D나 1, 2, 3, 4로 바꿀까요? 음,
저희가 그 주제가 직업과 관련된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러면 어떤 게 직업 좋을까요? 체험할 수 있는 네네. 공간으로 네, 꾸미시면 그럼, 좋을 것 같은데, 네. 각 공간마다 이름을 한번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업 체험 공간. 네. 네. 클래스 하고, 여기 뒤에다가 직업 관련한 이름을 넣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음. 그래서, 직업 체험에 관련된 거니까, 뭐, 병원 체험, 뭐, 이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방송사, 유튜브, 뭐, 이게 뭐 우리가 하나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으니까 딱 하나만 정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것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여기는 학교도 될 수가 있고, 음, 혹시, 이거 조금 계획하고 계신 공간들이 있나요? 어떤 직업을 제빵. 해야겠다. 전 제빵 하겠습니다. 아, 제과제빵. 네. 네, 좋습니다. 제과제빵도 있고요. 빨리 선점하셔야 돼요. 잠깐만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 빨리 선점하셔야 돼요. 자, 고민을 조금 하시는 걸로 하고 여기다가 이름 써주세요. 클래스 뭐 제과제빵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제과제빵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에다가 유튜브라고 적을게요. 클래스, 클래스는 영어로 쓸게요. 하고, 자, 여기서는 회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나 교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태그에 이상을 선택하셔야지만 만들기에 보라색 불이 들어오고 요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름을 결정하셔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도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도 각자 맵으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도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왔는데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자, 여기 X표 누르시면, 네, 헤어샵도 좋네요. 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여기다가 바닥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창이나 뭐 커튼이나 이런 것도 가져다가 쓰셔야 돼요. 자, 여기 메뉴에 가시면 맵 에디터 있어요. 맵 에디터. 맵 에디터 한 5번째 줄에 있네요. 요거 누를게요. 자, 누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요런 공간이 나옵니다. 이런 공간이 나와요. 자, 저는 지금 클래스 유튜브라는 공간이고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작은 격자 무늬가 있어요. 자, 요거 한 칸이 요 오른쪽에 보이시면 요 숫자예요. 하나, 둘, 셋, 넷 가면 S축 자리에 3, 4, 5, 6 숫자가 이렇게 지나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Y축 자리에 지금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만한 사이즈, 나는 요만큼만 교실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 보여지는 숫자 더하기 1 하시면 돼요. 왜?
여기 처음 시작할 때가 0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0까지 포함해서 맵의 크기를 조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니까 지금 32, 32, 너비와 높이가 32씩 자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른쪽으로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어서 여기다가 62로 한번 이걸 맞춰 볼게요. 62 하고요. 높이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장을 할게요. 근데 맵을 초기화한다라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바닥하고 벽을 뺀 나머지 오브젝트나 다른 거를 넣기도 하는데 그거를 초기화한다. 그러니까 벽과 바닥은 그냥 두겠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저장을 눌러볼게요. 아까 31, 31까지만 이렇게 숫자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걸 바꾸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 지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쭉 이렇게 갔죠. 25 화살표가 나왔네요. 화살표를 이렇게 당기니까 여기 숫자가 59까지 갔어요. 예. 59, 60까지 가네요. 제가 62까지 숫자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맵이 훨씬 커졌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저는 다시 맨 0,0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0,0이고요. 이 위에다가는 벽을 만들 거고요. 아래쪽에다가는 바닥을 만들 건데 지금 바닥 카테고리에 이렇게 보라색 불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처음에 나오는 5가지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을 만들 때 혹은 벽을 만들 때 각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에다 놓을 수 있는 디자인은 여기에 있는 바닥 타일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도장으로 꾹꾹꾹꾹 이렇게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혹은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클릭을 하신 상태로. 이렇게 이만큼의 공간에다가는 바닥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니야, 나는 이만큼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31까지 이렇게 그려지네요. 31. 네, 여기 보시면 지금 31 라인에만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S축만 지금 숫자가 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는 학교 교실 공간은 이렇게 바뀌고 바닥을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쓰고 싶어 하면 다른 색깔로도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공간이 되게 넓은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색칠하는 거 보시니까 답답하실까? 죄송해요. 네. 이렇게. 아니, 이거 언제 다 칠해? 나는 싫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장의 크기를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저는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얘 2로 바꿔볼게요. 2로 바꿨더니 어때요? 두 칸, 두 칸. 가로도 두 칸, 세로로 두 칸이어서 금방금방 칠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자, 지우개로 지울게요. 제가 잘못해서 스쳤네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화살표를 밀어서 이렇게 당기려고 했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꼭 잡아당겼더니 도장인 상태로 해서 이렇게 도장이 이렇게 색칠이 되어버렸네요. 이번에는요, 저는 두 칸씩 하는 것도 성이 안 차요. 푹푹 막 붓으로 막 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넓게, 넓게, 넓게 이렇게 색을 칠하는 거죠. 어때요? 하나씩 칠할 때보다 훨씬 빠르죠?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는 벽을 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슨 실을 만들고 어디까지는 책상을 놓을 거야. 어디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걸 놓고 창문을 놔야겠다라는 계획을 좀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만들려고 하는 공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제가 유튜브라고 했는데 유튜브들은 보통 필요로 한 게 스튜디오가 필요하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잡은 것 같아요.
뭐 상관없어요. 스튜디오를 여러 개 만들면 되지요, 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바닥에다가 어떤 타일을 쓸 건지를 결정해서 일단 깔아볼게요. 자, 제가 여기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도장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걸 가져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어떤 걸로 하면 좋겠다라고 대략적인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샘플로 다른 것도 한번 갖고 가서 색을 칠해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색상이 안 바뀐 것 같아요. 자, 이 색상을 하고 싶은데 바뀌었을까요? 안 바뀐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른 색상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4칸짜리로 이렇게 색칠을 하고요. 자, 지금 제가 너무 줄여놨더니 잘 그렇게 가려서 안 보이네요. 자, 이 도장도 요만큼은 다른 스튜디오로 쓰고 자,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요만큼은 또 다른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구획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 디자인을 좀 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이 왼쪽 테두리는요, 요 디자인이에요. 하나짜리로 할게요. 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요, 이쪽 5시 방향은요, 또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2시 방향은 이런 모양, 3시 방향은 이런 모양.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요만한 사이즈의 카페트, 그리고 테두리가 있는 형태까지도 가능하신 거예요. 자,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내가 원하면 요 중간 거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어? 좀 머리를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얘네가.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가 따각따각 도장만 찍으면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카페트의 형태나 크기를 이렇게 디자인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자, 요게 지금 바닥 타일에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종류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클릭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종류가 많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장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까지 이해하셨으면 여기까지는 잘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벽을 만들어 보는데요. 자, 벽에는요, 요런 벽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요 벽은요, 요렇게 생겼대요. 나는 벽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 그럼 2개짜리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벽이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도 벽이 있어. 그 다음 벽이 또 있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강의실과 강의실의 구획을 뭐로 하겠어요? 벽으로 하겠죠. 혹은요, 되게 오픈된 공간이다. 되게 오픈된 공간이다. 잠시만요. 제가 너무 확대해놔서. 자, 너무 오픈되어 있어. 그러면 좀 구획을 해주고 싶은데 요즘에 뭘로 하냐? 요런 화분들로 오픈되어 있지만 요만큼은 총무부야, 저만큼은 회계부야, 이만큼은 기획부야, 뭐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카페트처럼 가운데는 요렇게 생긴 애를 쪼르륵 놓고 끝과 끝에 요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크기를 얼마든지 길게도 하고 줄여도 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요거를 좀 크게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네, 벽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재미난 거는요. 요 위에 있는 거는 밑에 여기 단이 없어요. 지금 제가 2줄로 하고 있어서 이런데 조금 더 크게 해서 볼게요. 제가 만약에 한 줄로 했다.
그러면 얘는 걸레바지가 있는 애예요. 걸레바지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면 그 벽과 바닥 사이에 요만큼 10cm 정도 돌출이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덧대져 있어요, 나무가. 그거를 걸레바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걸레바지의 용도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막 방걸레도 막 이렇게 하고 그 같은 데는 봉골레 자루로 막 밀잖아요. 벽에 계속 걸레가 와서 닿으면 어때요? 이 닿는 부분이 자꾸 시꺼매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걸레바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덧대줘요. 나무 같은 것들로. 요즘엔 뭐 플라스틱으로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한데요.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해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나는 벽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은 되게 좋은 집이라 층고가 높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그때그때 내가 하는 공간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바닥과 벽입니다.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벽은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바타가 타고 올라갈 수 없어요. 벽 타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벽타기 못 하잖아요. 거기가 무슨 캠핑 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바닥 디자인도 하시고 벽도 디자인 하시고 하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넓게 자리를 잡았는데 굉장히 뭐예요? 이것저것 많이 갖다 놔서 조금 심란하죠? 자, 지워야겠죠, 그러면? 지우개를 사용하시고요. 붓의 크기는 하나, 두 칸씩, 네 칸씩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지우개를 눌러서 여기를 요렇게. 아, 이거 바닥이네요. 바닥이 안 지워지죠. 대신 요렇게 지워지는 건 뭐예요? 벽 카테고리에 있는 것만 지워져. 벽 카테고리에 있는. 그러면 이번에는 바닥 놓고요. 바닥에 있는 게 이렇게 지워집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바닥 카테고리에 놓고 지우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웠는데 여기 안 지워지는 거는 왜 안 지워질까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자, 저는 지금 바닥 카테고리에서 지우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벽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벽으로 바꿔볼게요. 벽으로 바꾸고 이렇게 지웠더니 지워지죠. 네, 얘는 바닥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안 지워진 애들 요거 한번 다시 바닥에다 놓고 지워보세요. 바닥에다가 지우개 놓고 지웠더니 잘 지워지네요. 자, 여러분도 나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지워지지? 라는 의문이 드시면 카테고리를 바꿔서 벽으로 가시던지 바닥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하시는 분 계세요? 해볼만 하다 하시면 5번, 어렵다 하시면 1번 눌러봐 주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질문을 그때그때 해주시면 넘어갈게요. 벽이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여기에서 벽도 그리고요, 바닥도 그리고 이 공간을 꾸밀 건데요. 어디까지 무슨 공간으로 쓸 건지 계획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 위쪽에다가는요, 커튼 창문을 되게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바닥 부분은 6개 정도의 스튜디오로 좀 나눠 놓고 싶어요. 그래서 각각의 컨셉을 좀 다르게, 컬러를 다르게 해서 스튜디오를 꾸며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 위에다가는요, 창문 오브젝트를 좀 가지고 와볼게요. 창문이 있는 오브젝트. 여기에는 벽을 갖다가 써도 되기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창문이 보이면 뭐랄까 시각적으로 확 트여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유롭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창문을 지금 4로 되어 있네요. 1로 하고
잠시만요. 얘네는 이렇게 지울게요. 지금 이게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도장으로 이 창문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줄 예정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창문을 난 더 크게 하고 싶어요. 하면 여기가 지금 100으로 조절이 되어 있죠. 200, 여기도 20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창문이 이렇게 배치가 되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 창문으로 만드셔도 되고 이 창문으로 만드셔도 되고 어떤 창문을 더 크게 하고 싶어. 600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 자, 어떤 모양으로 보여질지 아바타가 나오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플레이로 가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왔을 뿐이고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아바타가 보여지는 창문의 크기가 아바타랑 비슷할 수도 있고 굉장히 거대해 보일 수도 있어서 느낌을 좀 다르게 생각되실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벽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타고 다니죠. 서 있잖아요. 굉장히 큰 건물 같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위에 올라가 보면 여기도 창문이 작은 곳은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고요. 자, 여기는 어떠세요? 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바타가 보여졌을 때 적정해 보이는 창문의 사이즈를 생각하셔서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요거는 아바타가 있는 공간이고요. 요 왼쪽에 보시면 하나 더 있어요. 탭이. 크기 조절에 가셔서 요 크기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요 복습하시는 거고요. 지금 요런 창문만 있냐? 이거 벽으로 쓰실 수 있거든요. 이런 창문 말고 난 다른 창문 쓰고 싶어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 처음에 제가 본 거는 초록빛 오피스였던 것 같아요. 그린우드 오피스였나요? 그린우드 오피스였나요? 자, 이 그린우드 오피스에 있는 창문을 한번 또 가지고 와볼게요. 자, 아바타의 실제 크기 100대 100의 사이즈로 놨을 땐 이런 모양이고요. 제가 얘를 조금 더 키워서 200, 높이도 200, 이 정도로 키워서 이 정도 놓으면 자, 이런 느낌이고 더 키울 수 있다. 더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400. 그럼 옆으로만 더 이렇게 넓게 하실 수도 있죠. 600은 제가 이렇게 너무 위에다가 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면 자, 한 번 더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아바타가 잠시만요.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아바타가 가지고 오는 공간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아까 600만큼 넓게 만들었던 거 가볼게요. 네. 이렇게 공간이 되게 넓게 보이죠? 자, 굉장히 큰 공간, 뭐라고 해야 되죠? 건물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기를 비를 잘 맞추셔서 만들어 주시는데요. 일단 바닥하고 벽 그리고 창 위치를 좀 생각하셔서 위치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든 거는 조금 여기 맵의 크기를 키우는 중이에요, 선생님. 여기에서
지금 높이는 30이고요. 너비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절을 하세요. 저는 2배로 늘렸는데 그냥 32만큼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늘려서 40만큼 하셔도 되고 이거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초기화를 한번 눌러볼게요. 타일과 오브젝트를 초기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그렸던 창문들이 다 어디 갔는지 보이고 이 상태가 됩니다. 자, 제가 다 보여지는 않았는데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이 상태가 돼서 자 여기에다가 창문 혹은 벽 이런 거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저는 그린우드 오피스 오브젝트에 가서 창문을 좀 몇 개 더 만들고 있을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창문 쓸 건데 창문을 저는 Y축으로 아, W라고 되어 있죠. 여기 너비 여기에다가 조금 더 넓게 만들려고 해요. 자, 지난번에 여기다가 그냥 찍어도 되는데 제가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좌우 반전을 이용해서 갖다가 찍으면 요 산의 능선이 똑같이 혹은 건물의 모습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창문이 연결된 것처럼 보여진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벽을 이렇게 띄어서 하시고 벽을 그려주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벽을 저는 그만큼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벽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다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뭐라 그럴까? 제가 조금 확대를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그려야 되는데 요 색깔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을 다 벽으로 쓸 수 있게끔 채울게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플레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잘 안 되시거나 하시는 건 저한테 질문 주셔야 되고 그때그때 이제 풀어서 이제 해결을 해서 앞으로 전진을 하시면 강의 시간 안에 만드시는 걸로 충분히 마무리를 지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기 바닥 타일 있고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창문. 네, 오브젝트로 놨더니 지금 막 아바타 막 올라가죠. 나중에 이따가 네, 타일 효과 줄 때 여기 못 넘어가게끔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넓은 강의실에 제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게 제 건물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렇게 넓은 건물 갖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분양을 해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막간을 이용해서 이 바닥 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바닥 타일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타일은 여기 해서
이렇게 하고 중간에 벽을 또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걸로 이렇게 여기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벽을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 각각의 공간이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궁금하시거나 잘 안 되시는 거 있으세요?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창문 위치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창문을 옮기는 거는 안 되고요. 지우고 다시 그리셔야 돼요. 이 화살표가 왠지 창문으로 옮겨줄 것 같은 그런 유혹적인 그림처럼 보이는데 이 화살표는 화면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옮길 수는 없는 건가요? 네네. 굉장히 얘가 유혹적으로 옮겨줄 것 같은 느낌으로 앉아 있는데 화면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오브젝트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브젝트를 추가한다고요? 네. 밖에 나가서 그 프리 그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거. 지금 이쪽 오브젝트가 오른쪽에 많이 있지 않으신 거죠, 지금? 네, 요거를 있는, 에셋으로 갈게요, 선생님. 자, 네. 같이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접으면 접히고요. 이 오브젝트를 에셋에서 가지고 올 건데요. 네. 잠시. 에셋으로 가봅시다.
음, 재배 홈으로 가셔가지고요. 음, 여기 보시면, 에셋 스토어라고 이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가게에서 제가 맵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오브젝트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맵을 고르실 거면 여기 두 번째 맵을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실 거면 세 번째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는 프리로 되어 있는 거 지금 169개의 에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무료로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이 뒤쪽에 가시면 이렇게 핑크색 보석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 있죠. 프리로 되어 있는 거 얼마든지 가져다 쓰실 수 있어요. 여기 창문 오브젝트 혹시 찾으셨나요? 창문 네, 오브젝트 요거 갖다 놓으시면 되게 뭐라 그럴까 다른 거 갖다 놓는 것보다 훨씬 인테리어적인 효과가 뛰어나요. 자, 여기에 좀 다양하게 있어요, 창문이. 예쁜 것도 많으니까 한번 이거를 사용하기를 눌러서 딱 해보자. 네,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내 거 아까 제가 오른쪽에서 꺼내왔잖아요. 거기에 가서 하나하나 저장이 돼요. 여기 사용하기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브젝트 또 들어가 볼게요. 다른 것도 뭐 쓸만한 거 뭐 있나? 근데 아까 그 화분. 공간에서는 바로 오브젝트로 나가는 버튼이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여기에 요거를 이 맵 제작하는 데서는 이게 안 나오고요. 지금 요 창이 있어서 요 위에 보시면 에셋 스토어 있어요, 선생님. 요로 들어가시면 네, 요로도 들어가시면 돼요. 네네. 찾으셨어요? 이 오브젝트들 쭉 있는 거 위에 오브젝트 맨 위쪽으로 이렇게 네, 스크롤 이렇게 다 찾아보겠습니다. 올려보세요. 여기서도 찾으실 수 있으세요. 세스토어. 똑같은 대로 나올 거예요, 나오기는. 자, 여기서도 맵, 오브젝트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는 오브젝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시고, 자, 여기 보시면 가구들도 다양하게 있고요. 예전에는, 어, 공간에 대한 주제로만 놨다면 지금은 책상이면 책상, 창문이면 창문, 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벽과 바닥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자, 요것도 가져다가 내가 타일을 다른 거 갖다가 깔 수 있다라는 거 하시고, 구매가 완료가 됐죠? 그다음에 요 화분 오브젝트도 가져다가 구매 완료해 놓으세요. 쭉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계속 차곡차곡 모아두시면 됩니다. 자, 자, 요리하는 공간으로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레몬 옐로우 원룸 세트에 이 싱크대랑 이런 것들이
요리하는 공간에 되게 아기자기해 보이고 맛있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음, 강사님, 저기 그벽 오브젝트에 가로 무늬가 있는 걸 회전시킬 수 없나요? 네, 그러니까 그, 벽을 회전시킬 수가 없어요. 있는 것만 사용해서 그럼 해야 되겠네요. 음, 네, 잠시만요. 저도 벽 오브젝트를 가져다가 직접 써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한번 저도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제가 불러오기는 했는데 이게 잘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안 들어왔네요. S스토어에서 제가 구매는 했는데 아직 들어오기는 않았네요. 이게 벽이나 이런 것들이 위아래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불러가지고 와서 회전을 시키려고 하면 이제 걸레바지라든지 이런 방향이 또 틀려지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설정을 아마 못하게 해놓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프로젝트에서 자, 벽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아까 구매를 했는데 구매 완료했는데 왜 아직 안 들어오는 걸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걸레바지가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를 회전을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번 다시 인식이 되면 혹시 들어올까 볼게요. 프로젝트 눌러서 에세스토어에서 있는 네, 또 들어왔네요. 바닥벽 오브젝트. 자, 지금 요 벽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놉니다. 스케일이 엄청 크네요. 근데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되네요. 되기는. 여기 회전. 선생님. 오브젝트로 가지고 온 거라 이거 회전이 되네요. 요게 지금 원래 상태고요. 얘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킨 상태고요. 제가 왼쪽으로 회전을 시켜 볼게요. 한 번 더 시켜서 요렇게 회전 다 되네요. 오브젝트 벽 말고 여기에 들어있는 벽 있죠? 바닥 벽. 이렇게 꾸밀 예, 수 있는 거. 여기에 벽하고 오브젝트 벽하고 뭐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건지. 보통 오브젝트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에 스시가 생기죠. 그리고 밑에 회전이나 어, 이 크기, 스케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나오는데 타일하고 벽은 그게 없어요. 다시 대신 여기 도장 크기, 요 사이즈 변경하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회전 뭐 이런 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보통 만들 때는 오브젝트 벽으로 하나요? 아니면 일단 만들 때는요, 보통 바닥이랑 벽으로 만들었고요. 오브젝트 벽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벽을 아,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여기서 제공을 해준 거는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하시면 편리하니까 이제 사용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전에는 없었어요. 디자인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어떤 공간으로 꾸밀지에 따라서 다르게 쓰실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튜토리얼 이것도 다 가서 만들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져다가 0, 1, 2 누르면 뭐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이거를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줄 수가 있으니까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필요하면 나는 이거 좀 작게 해야지 하면 사이즈 이렇게 작게 50%만 해서 이렇게 작게도 쓸 수가 있죠. 자, 요거 이용하면 이동할 수 있어요. 요거랑 요거 이동하면 이동이 가능해요. 요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도 해요. 쓰실 수 있고요. 너무 작은가 싶으시면 조금 더 키워서 스페이스바 이 정도 해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너무 큰가? 그럼 130만큼만 더 키우신다든지 비율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일단 오브젝트를 지워볼게요. 어디를 눌러야 된다? 지우개를 누르고 오브젝트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설정 표시를 눌러야 지울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다른 데 눌러도 안 지워져요. 어디? 이 설정 마크가 있는 데를 꼭꼭 잡아서 찔러주셔야 지울 수 있다. 이렇게 지울 수 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는. 시간이 들고 내 품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저희 잠깐 쉬었다가 10분 뒤에 시작할 건데요. 어깨도 한번 쭉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팔도 한번 돌리세요. 팔도 한번 돌리시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고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흐르면서 이런데 이제 이렇게 거북목 되고 어깨 결리고 오십견 오고 이런 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나도 모르게 느껴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데 아프실 수 있으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스트레칭 해주시고 목도 돌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희 5분 뒤에 10분 뒤에 만날게요. 네.
네, 하고 계세요? 하실만 하세요? 네. 이 오브젝트는 무조건 옮겨지진 않고 무조건 지워야 되는 거죠. 잘못 네, 내려놨을 때. 네네. 불편하네요. 그쵸.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건데요.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거는 지금 오브젝트 책상 위에 오브젝트 컴퓨터들이 올라가져 있는 형상이고요. 제가 열을 맞추려고 봤더니 지금 요게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요거를 맞추는 방법을 제가 위치 조정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책상이 있는 위치가 원래는 이 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거의 절반 정도의 위치에 책상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일렬로 놓으려고 하면 이 Y축을 16만큼 내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16만큼 제가 위치 조정에다 16을 넣고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요거를 요만큼 내렸어요. 요 네모난 픽셀 하나가 32 픽셀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는 요것들이 0,0이었을 때 위치가 이렇게 됐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새로 놓는 오브젝트들은 여기 위치 조정 값에서 16 절반만큼 내려서 요 위치를 잡아주겠어 라는 의지로 여기에다가 16만큼 이 설정 표시 있는 자리에서 얼마큼 내려오는지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가 다른 컴퓨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도 각도를 조금 틀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도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여기다가 놓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책상에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절반만큼 또 16만큼 얘도 내려줄게요. 16만큼 내렸더니 책상에 조금 달랑말랑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 칸만큼 오는데 조금 더 가서 하게끔 여기에서도 20 이렇게 주고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 그러면 내가 놓으려고 하는 위치에 맞춰서 놓으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일이 많기는 하지만 내가 놓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마우스랑 키보드. 이것도 좀 자리가 안 맞네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뒤로 밑으로 내려오게끔 20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시키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서서 강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졌고, 앉아서 회의하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졌고, 옆에서 바로 뭐 편집을 한다거나, 뭐 배경음을 쏴준다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동하지 않게 여기 이렇게 위치가 됐네요. 쟤는 벽이었으니까 벽 카테고리에서 지우개를 눌러서 지웠어요. 그리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옆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이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지우고 분할을 좀 다시 해줄까 싶어요. 좀 뭐를 좀
배치를 좀 하려고 했더니, 예, 요게 지금 벽이 조금 높아야 느낌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공간들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벽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벽을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1로 놓고 도장으로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걸레바지가 있는 형태고요. 자, 여기 위에는 이렇게 해주면 문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 또 다른 공간도 이걸 벽으로 하고요. 그 중간 좀 잘라서 이렇게 벽을 만들어 줄게요. 음, 그리고 이쪽 벽에다가도 공간을 하나, 뭐 그냥 이용해야겠네요.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음, 이걸 어디다 만들까요? 애매하네요. 저는 저희가 오브젝트, 문 만든 오브젝트가 아까 있었는데 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꺼내어 볼게요. 조금씩 미디어, 컨트러스, 다양한 문 오브젝트 들어왔네요. 자, 여기 문을 가져다가 이 오브젝트를 여기다 가져다 놓을게요. 이렇게. 여기다가도 문이 있어야겠죠. 자, 문을 어디 갔어? 도장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도장으로 클릭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문이 뚫려 있는 상태고 제가 요거 벽 위에다가 그냥 했더니 어때요? 예, 지금 예, 문이 안 뚫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웠어요. 근데 문이 안 지워지는 이유는 문은 오브젝트, 벽은 벽 카테고리. 그래서 여기 겹쳐져서 지워도 안 지워졌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벽을 이렇게 하면 벽이 지워지잖아요. 근데 지금 오브젝트인 문은 안 지워진다는 벽 카테고리에서는 벽만 지워지고 바닥 카테고리에서는 바닥만 지워지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오브젝트 다시 가볼게요. 자, 문이 또 뭐뭐 있는지 한번 또 구경해 볼 필요가 있죠. 네, 다양한 문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거를 가져다 쓸 건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지금 두 가지고 지울 때도 일단 지울게요. 자, 여기 화살표를 이용해서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도 이렇게 도장으로 찍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나는 이런 핑크색 이런 문도 좋은데 라고 하면 이렇게 가져다가 놓을 수 있다. 네.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이런 스타일의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내가 원하는 걸 가져다 쓸 수 있더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를 이제 오브젝트를 넣어서 뭐 어떤 공간을 만들고 이런 거는 제가 잘 알아듣는데,
이걸로 혹시 학생들하고 실습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요렇게 들어갔죠. 선생님, 이렇게 공간 만들어서 오브젝트하고 이제 네. 상단 오브젝트까지 이제 놓으시면, 네, 네, 그 다음에 타일 효과를 넣을 거예요. 네. 자, 여기 타일 효과라고, 여기 타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타일 눌러보시면 여기에 통과 불가 있어요. 통과 불가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칠하면 여기를 못 넘어가요. 음, 아바타가 여기를 못 넘어가고요. 스포는 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로 해서 뿅 하고 나타날 거예요, 아바타가. 그리고 이 포털은 여기에다가 포털을 설정해주면 선생님이 만든 맵과 저가 만든 맵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저 공간으로 이동되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방을 여러 개 나뉘었잖아요. 여기에다가 공간을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01번을 누를게요. 01번을 누르고 여기를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여기를 채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공간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밖으로 들리지 않아요. 우리 줌에서 소회의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뭐 4칸짜리를 이렇게 응접실, 소파 형식으로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공간에다가 의자랑 따다다다 놓으면 이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돼요.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자, 스포트라이트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 들려요. 그렇게 만드는 공간을 찍어주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에다가 콕 찍어서 스포트라이트 존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교장 선생님이 소개하거나 뭐 교화 말씀을 하신다.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려요. 이 공간을 벗어나서 여기 와서 얘기하면 안 들려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서 공간마다 특성을 부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해야 하거나 아이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는 다 들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있는 위치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주시고요. 아이들한테 너네 각자 가서 조별로 해서 와. 그러면 조별 강의실을 만들어서 혹은 각각의 조별 카페트나 뭐 이렇게 쇼파나 뭐 이런 거 배치하셔서 조별 형태의 모임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뭘로? 프라이빗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저는 01로만 이름을 줬잖아요. 저는 또 하나 이름을 줄게요. 저는 이제 이번에 03을 만들어서 이 공간만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3조는 3조 공간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1조는 안 들리고 1조는 1조 공간에서 이야기하면 3조한테 안 들려요. 대신 여기 제가 1조 찍었죠. 3조, 5조 이렇게 해서 쭉 찍어 놓으면 선생님은 여기 1조에서 무슨 회의를 하고 있나? 회의 장난치는 거 아닌가? 얘네가 잘 진행하고 있나를 듣고 싶으시면 여기 내가 강의하는 근처 여기다가 이렇게 파일 하나씩을 갖다 놓으시면 내가 이 공간에 가면 1조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3조 공간에 가면 3조 위에서 하는 강의가 그 회의가 들리고 5조로 가면 5조에서 하는 회의가 들릴 수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진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는 프라이빗 존에, 이 스포트라이트 존에 가서 얘들아 회의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해봐. 자, 이거에 대한 개선 방향은 어떻게 할지도 같이 해봐. 뭐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공간에 대해서 구획이 들어가고 그 공간에 역할을 부여하는 부분이에요. 아마 이거는 작업을 하시면서 실제로 체험을 같이 해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요 밑에 보시면 미디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각각의 이제 제과 제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는 미용실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요즘엔 어디서 얻나요?
인터넷? 네,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얻죠. 아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검색해서 봐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조별 모임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조의 그 링크들 있죠. 그 유튜브에서 이런 걸 봤더니 좋더라 하는 링크들을 이 유튜브에다가 걸어서 이 조별 모임 혹은 이 강의실 혹은 이런 운동장의 어느 영역을 주고 그 유튜브를 여기다 링크를 거세요. 음. 링크를 걸면 이 강의실에 여기 온 사람들은 우리 우영우한테 그 존에 갔을 때 그 사진이라든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짤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거기서 재밌게 진행됐던 영상들이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진열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예시해 보시면 지금 블랙핑크 아바타들이 춤추고 있거든요. 요 사이즈를 내가 다 보이게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 네 칸, 여섯 칸만 차지하게 할 건지 요거를 요 작은 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 칸, 옆으로 여섯 칸, 열 칸이면 이게 10개. 높이면 6개. 요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 맵에 들어가거나 이 근처에 가면 바로 실행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까이 가서 노랗게 테두리가 생기면 그때 F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링크를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웹 링크예요. 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하신 것처럼 링크를 갖다가 거시면 돼요. 문제는 내가 들어가서 F를 누르면 없다가 팝업으로 뜨게 할 건지, 아니면 탭을 새로 열어서 보이게 해줄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블랙핑크가 나왔던 것처럼 내가 클릭을 한 위치 있죠. 거기에서부터 10칸, 6칸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 유튜브가 방영되게 하는 이 수도 내가 조절을 하고 위치도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정 영역에 배치하게끔 할 건지 이거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팝업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보여줄래? 우측에 보여줄래? 좌측에 보여줄래? 하단에 보여줄래? 이거를 내가 또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 영역에 배치하는 거. 이거 좀 전에 유튜브에서 보셨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 기획에 맞춰서 여기에 들어가줘야 되는 내용들을 쭉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배경음악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음악 MP3 있죠? 갖다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데는 그래서 우리 가면 잔잔하게 음악 나오잖아요. 그런 음악 내가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이 음악이 들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한 칸 가까이 오면 아니야 이거 5칸만큼 가까이 와도 들릴 수 있어. 한 칸이라고 그러는 거는 바로 가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있잖아 여기 스포트라이트 가까이에 오면 내 연설이 들리는 혹은 배경음악이 들리는 영역을 지정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이걸 한 칸만큼 지정하면 한 칸만 와도 들리는데 이걸 10칸 지정하면 멀리 있어도 들린다.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려우시면 다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요 공간 안에서 요런 유튜브 웹링크 배경음악들을 각각 이렇게 거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줌에서처럼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보고 영상에서 필요한 거를 찾아낸다든지 웹 링크에서 선생님이 내는 퀴즈를 듣고 그 퀴즈의 정답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패들렛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을 링크를 거시면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의견을 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제과제빵 하면요, 이런 게 생각나요. 나는요, 제과제빵 하면 이런 빵을 만들고 싶어요. 이 세상에는 없지만 이런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라는 어떤 아이들의 포부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적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발표하게 하고 그러면 더 좋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나도 그런 빵 먹어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그거를 여기 재밌죠. 음, 제가 다 닫았네요. 여기 플레이 가셔서 그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한 명이 말을 하거나 채팅창에 답글을 달면 여기 우리가 여기 그 잽 안에서 아이들이 대화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댓글로 또 소통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 안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감이 그러면, 좀 오시나요? 그러면 음. 실습 같은 거는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예를 들면, 이제, 실습을 하고 제빵사를, 있는 영상을 보여주시는 아, 그냥 거기서 영상을 보고, 그냥 댓글 참여하고, 요런 정도인 거죠? 네, 실습을 한다라는 거는 실제로 아이들한테 재료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가상 실습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뭐 제빵 그 빵집에서 뭐 손님 접대를 배운다. 그럼 손님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인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롤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역할을 다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너는 종업원이야, 너는 손님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크를 사용을 하신다든지 네. 하셔서 손님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롤플레이를 대본을 간단하게 짜서 롤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바타가 움직여가면서 식당에 왔더니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여기 메뉴가 뭐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종업원이 와가지고 저희는 그 메뉴 버튼 있잖아요. 링크 건 거. 그거 열어서 뭣도 있고요, 뭣도 있고요, 뭣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 손님으로 온 아바타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1번 메뉴, 5번 메뉴에 있는 크루아상하고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네, 뭐 준비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져다 줄 수도 있다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대답이 되셨나요? 네. 아, 나중에 그 그거, 롤플레이 하는 거 한 번만. 롤플레이 제가 직접 진행해 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면 예, 연습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거는 저기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댓글로?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쌤. 저희가 줌이 켜져 있잖아요. 네. 줌을 제가 요거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완전하게 지금 뭐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잠깐만요. 플레이 있죠. 잠시 제가 여기가 있고요. 여기 들어오실 때 카메라 끄시고 줌에 있는 카메라 끄시고 마이크도 꺼주세요. 그리고 줌에서 한번 키실 거예요. 제가 링크를 하나 드렸거든요. 지금 제가 있는 방에 링크를 드렸으니까 잠깐 오셔서 같이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테이블을 중간에 하나 놓을게요. 테이블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파티로? 음.
자, 우리 선생님들 오셨잖아요. 자, 제가 지금 저희 네, 줌에서는 마이크를 지금 켜놓은 상태고요. 카메라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아마 둘 중에 하나는 끄셔 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들리시죠? 자, 여기 안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이 공간 안에서 롤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장님, 여기에 무슨 메뉴가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 맛있는 빵 먹으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자 아이들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대본대로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대답도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현장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서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아바타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주세요. 식당에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자, X자 누르시면 좌석에 앉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설명을 해준다든지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사장님, 저희 맛있는 음식을 좀, 시키고 싶은데, 메뉴판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네, 저쪽 키오스크에 가셔서 F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를 고르실 수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웹 페이지를 보여주고, 여기에 이제 본인이 가서 이제 누르면 F 버튼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이미지 나오는 걸 서로 보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종업원이. 저희 집은 닭백숙이 유명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롤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들어올 때 이거 뭐죠? 아바타에 그 있죠. 종업원들은 종업원으로 다 이렇게 맞춰서 입는다고 해야 될까요? 치마 입는 거 이렇게 골라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뭔가 더 아이디어가 나오시면 좀 잘 조절하셔가지고 기획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말씀하세요. X. 네, 앞바다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X 누르시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요. 제 아바타 지금 무릎 꿇고 앉았죠. X 누르시면 돼요. X. X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고요. A는 좌측, D는 우측, W는 위에요. 그래서 이거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SDW. 이분이 움직이는 거고요. 이 X는 좌석에 앉아요. 그 모션 자체가 이렇게 애가 앉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F 버튼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링크를 걸거나 뭔가 상호작용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가까이 갔을 때 테두리가 이렇게 노랗게 바뀌어요. 그때 F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이제 유튜브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포털로 이동을 한다든지
웹사이트가 열리든지 아니면 뭐 음악이 나온다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때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계획을 좀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주제가 잡히셔야 이제 시를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오픈 채팅방에다가 뭐 만들려고 해요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야 뭐 제가 도움을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 그러니까 저는 그, 소통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강사님, 그, 거울 오브젝트는 어디 있나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거울 오브젝트요. 거울 오브젝트. 거울. 한번 찾아볼게요. 거울. 저 파티룸이나 이런 데 혹시 없을까 싶기도 한데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거울을 봤나 못 봤나 기억이 없네요. 제가 줌에서 저 탭에서 카메라를 끌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신 거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에 이제 문의글 올려주세요. 제가 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예, 올라오면 답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인코딩 되는 대로 해서 요거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